unfold. 때는 1983년 대한민국입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나가요, 무려 138일 동안 온 나라를 말 그대로 멈춰 세웠습니다. 모두가 함께 웃고 또 함께 울었죠. 이건 그냥 단순한 방송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우리 민족 전체의 아주 거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바로 이 한마디. 수십 년 동안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온 한 분이 헤어진 동생을 부둥켜 안고 뱉은 이 말에요, 우리가 오늘 들여다볼 이야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네, 바로 138일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무려 453시간 45분. 인류 방송 역사상 이런 생방송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죠. 대체 이 기적 같은 시간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일의 시작은 한국전쟁 휴전 30주년이었던 1983년 6월 30일이었어요. KBS가 원래는 딱 90분짜리 단발성 특집 방송을 하나 기획했었거든요. 전쟁의 아픔을 되새겨보는 그저 그런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될 뻔했죠. 심지어 당시 제작진조차도 반신반의했다고 해요. 아니, 30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단 한 가족이라도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가득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방송이 딱 시작되자마자 이 모든 예상은 그냥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방송국 전화기는 정말 불이 났고요. 스튜디오 밖은 또 어떻고요. 방송 보고 한달음에 달려온 사람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잃었어요. 90분이요? 택도 없었죠. 이건 국민들의 그 간절한 열망이 방송을 통째로 삼켜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역사적인 결단이 내려집니다. 당시 책임 프로듀서가 이렇게 선언해요. 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역사다. 그러면서 인기 드라마, 쇼 프로그램, 이런 모든 정규 편성을 싹 다 중단시켜버립니다. 방송국이 국민들의 그 절박한 외침에 응답한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는 스튜디오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KBS 본관 앞에 있던 여의도 광장. 이곳은요, 순식간에 수만 명의 염원이 모이는 거대한 눈물의 광장이 됩니다. 당시 풍경이 참 묘한 대비를 이루었다고 해요. 스튜디오 안에서는요, 그 시절 최첨단이었던 IBM 컴퓨터가 10만 건이 넘는 데이터를 쉴 새 없이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건물 밖에서는 사람들이 종이에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그런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가족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술과 인간의 절박함이 한 공간에 공존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광장에는 상징적인 존재가 있었는데요. 바로 샌드위치맨입니다. 잠시 팻말을 내려놓은 사이에 혹시라도 혈육이 스쳐 지나갈까봐 밥을 먹을 때도 잠시 눈을 붙일 때도 팻말을 몸에서 떼어놓지를 못했대요. 그분들의 모습 자체가 하나의 움직이는 절규였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온 국민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던 스튜디오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펼쳐졌던 그 어떤 각본도 없었던 진짜 드라마의 순간들입니다. 재회의 순간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왔는데요. 어떤 만남은 그야말로 본능적인 전율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허현옥 씨, 모니터에 비친 오빠 얼굴을 보자마자 오빠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 그냥 실신해버렸어요. 30년이란 세월도 핏줄이 서로를 알아보는 걸 막을 순 없었던 거죠. 그 충격적인 전율은 이내 폭발적인 환희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전쟁고아로 자라서 자수성가한 광만영 씨. 누나를 찾자마자 목이 터져라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만세 삼창은요, 그냥 개인의 기쁨을 넘어서 한평생 겪었던 그 모든 서러움과 고통을 한 번에 씻어내는 듯한 엄청난 카타르시스였어요. 하지만 모든 재회가 마냥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요, 수십 년 묵은 원망과 아픔이 그대로 터져 나오기도 했죠.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김문자 씨. 이미 중년의 여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4살배기 아이로 돌아가서 울부짖었어요. 열밤만 자고 오겠다는 엄마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왜 안 왔냐고요. 전쟁이 한 사람의 시간을 어떻게 멈춰버리는지 정말 가슴 아프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감정의 끝에는 닿을 수가 없다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아들 오순호 씨는 화면 속에 비친 늙은 어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는 그 차가운 브라운관 모니터를 쓰다듬으면서 어머니, 얼굴 한 번만 만져보자고 우열했죠. 그 유리 화면의 차가움이 바로 분단의 현실,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들 뒤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아주 냉정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통계입니다. 자, 보세요. 총 신청 건수가 무려 10만 건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중에서 가족을 다시 만난 경우는요? 고작 10.1%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 앞에서 한 가족의 기적 같은 재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 순간에 다른 9명은 결국 가족을 찾지 못하고 실망과 슬픔 속에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방송의 주제가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 노래는요, 전주만 흘러나와도 사람들이 그냥 반사적으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뭐랄까 시대의 아픔을 상징하는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공유했던 거대한 슬픔의 배경음악이었던 셈이죠. 1983년의 그 뜨거웠던 여름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어쩌면 더욱 잔인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어요. 이 방송 기록물은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 역사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세계가 이 기억의 가치를 영원히 보존하려고 하는 바로 그 사이에 정작 그 역사의 주인공들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요. 13만 명이 넘었던 이산가족 신청자 중에서요.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은 3만 4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이 80세, 90세 이상의 초고령자들이세요. 이제 정말 그분들에게 시간이라는 사치는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찾는 방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썼던 팻말은 이제 AI 영상 분석 기술이나 DNA 데이터베이스로 대체되고 있죠. 기술은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절박해졌다고 해야 맞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1983년의 그 뜨거웠던 눈물과 환희, 그리고 그 아픔을 온몸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금,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까요? 이건 과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향한 질문일 겁니다.